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 작가님. 네. 이제 미국 대선 그야말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유력한 거죠? 요즘에 갑자기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거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네. 이분이 어제 그 뉴욕 타임스에 글을 썼어요. 거기서 전망하기를 네. 이제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하는 통계적 분석에 따라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고 한 게 아니라 네. 겉 필링, 그러니까 자기 육감에 트럼프가 될 것 같다. 네. 통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근데 그럼 뭐 쪽집게인 건가요? 뭐 겉으로 촉감으로 느껴지게 그렇다는 거는 뭐 본인의 예감인데 과거에 뭐 어땠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굉장히 잘 맞췄고요. 잘 맞췄어요? 네, 2008년에 이 사람이 스타가 됐는데 그때는 미국 50개 주 결과 중에 49개 주를 맞췄거든요.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예. 2008년 맞췄고 2012년은 맞췄지만 2016년 트럼프가 됐을 때는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자기도 뭔가 자기가 틀릴 수 있다. 네. 이것을 좀 험불하게 인식을 한 계기가 됐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거 전문가고 네. 이번에도 이 사람이 트럼프 당선이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임평론가님, 그러면 여론조사는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이게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 대선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전국 규모에서의 투표율, 지지율 이걸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주별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미 기울어진 주는 빼놓고 사실 이 그 둘이 경합하는 그 주만 놓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데 지금 전국 단위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저렇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약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물론 저게 다는 아닙니다. 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렇죠. 오차범위 내이고 그리고 반대로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개의 경합주를 놓고 보자면은 자세히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해리스 후보가 밀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딱 7개 중에서 3개만 꼽아드리자면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그다음 맨 밑에 있는 위스콘신 네. 이 세 주를 눈여겨 보십시오. 앞으로 이 세 개 주를 잘 보시면은 미세하게 사실상 의미가 없을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해리스 후보가 약간 앞서 있죠. 근데 저 세 주를 전부 이겨야 해리스 후보가 이기는 것이고 저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이기면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싹쓸이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네. 그런데 사실 뭐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돈의 흐름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판세가 뒤집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금융가에서는 뭐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201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2016년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미국 국채 10년물이 원래 1.85 정도 하던 10년물이 갑자기 2% 위로 확 뜁니다. 그래요? 그게 예. 뭐냐? 트럼프가 되면 감세 기조가 갈 거고 감세 기조가 가면 아무래도 정부가 돈이 모자랄 거니까 네.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결국 국채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됐거든요. 네. 지금 그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저희 한 2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 3주일 전에 연준이 비컷했잖아요. 네. 효과 없습니다. 10년물 튀고 있고요. 환율은 네. 강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컬 그룹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세운 미디어 그룹이 있는데 거기 주가 튀고 있고요.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트럼프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건데 그럼 저희가 이제 짚어볼 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향후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느냐일 텐데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러우 전쟁 종식이라는 시나리오가 떴는데 관련해서 어떤 발언인지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f I were president, this would have never happened.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조 작가님, 저 트럼프 발언,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 러우 전쟁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런 발언인데 이거 가능한 겁니까? 트럼프는 일단 자기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포지션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돈을 외국에서 쓰지 않겠다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끝낼 텐데 그 방법은 자기가 푸틴하고 친하지 않느냐. 자기는 푸틴하고도 말이 통하고 시진핑하고도 말이 통하고 독재자들하고 잘 말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1대1 차원에서 협상을 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인이 끝내고 싶어도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서방 다른 국가들도 도와줘야지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이런 발언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더라고요. 뭐 트럼프의 종전 구상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넘겨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그냥 그대로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종전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 같은데 가능합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이 사실상 이제 그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대결 구도를 보면은 전쟁의 구도를 보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돈바스와 밑에 크림반도의 상당 부분 이게 점령하고 있는 채로 굉장히 오랜 시간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휴전 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하자는 것이 러시아 쪽 주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 원 상태로 복귀하고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서로 말이 안 맞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빨리 종전을 하자는 것은 결국 이 푸틴 대통령의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아까 분석처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제안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는 러시아한테 일방적으로 당했고 또 영토도 뺏긴 상황인데 여기서 종전을 해라 이러면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 혹은 뭐 카말라 해리스가 되더라도 미국 네. 입장에선 가질 수 있는 카드 하나는 전후 재건을 해야 됩니다.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국토에 지금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뺏긴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많은 도시들, 키이우 같은 도시들이 파괴가 됐고요. 그 전후 재건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네. 이것들을 우크라이나의 재원을 갖고 할 수는 없을 입장입니다. 그러면 서방 세계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무기 지원이. 예, 그러니까 재건 사업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꺼낼 카드도 저는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재건을 해주는 대가로 여기서 멈춰라 이렇게. 예, 할수 있다. 멈추고 어느 정도 러시아에게 뭐 주고 끝내자라는 협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전황이 이렇게 장기 지지부진할수록 서방 국가들도 이걸 좀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지 관련해서 푸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Был действующий президент, господин Байден, вот он, его сняли с гонки, но он рекомендовал всем своим значит, сторонникам поддержать госпожу Харрис. Ну вот и мы тоже так сделаем, будем ее поддерживать. Во-вторых, она так выразительно и заразительно смеется, что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у нее все хорошо. 우리는 해리스를 지지할 거다. 지금 속내가 뭡니까? 진짜 해리스를 지지하는 겁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농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네. 지금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기자들도 웃고 푸틴도 살짝 웃고 그러잖아요. 네. 저게 저 사람의 정말 속마음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또 푸틴이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네.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만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국에서 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네. 국가정보국장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ODNI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 러시아가 또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나라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떤 그 해리스가 되는 게 꼭 러시아에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트럼프가 되는 게 꼭 러시아에 좋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 미국 정국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평론가님, 그러면은 푸틴의 진짜 속내는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트럼프가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쭉 보면은 해리스 대통령이 만약에 탄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따지고 봤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거는 사실. 네. 그것보다는 아마도 지금까지 이제 그 교수님이나 작가님이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처럼 이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쪽으로 더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속내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를 러시아는 바라겠죠. 그렇군요. 이번에 두 번째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트럼프 당선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두 번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픽으로 한번 볼까요? 네, 바로 김정은인데요. 핵 군축이라는 단어와 함께 뜨는데 앞으로 김정은과 어떻게 지내게 될지 일단 예고성 발언이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가 내뱉은 관련 발언부터 한번 듣고 오시죠.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작가님, 나는 참 관계가 좋았다. 엄청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게 정말 특이한 상황인데요. 네. 역사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 그런 강대국 대통령이 굳이 그 작은 독재 국가의 그 지도자를 띄워줄 이유가 없거든요. 네. 만나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거는 김정은 본인이 좋다기보다는
김정은을 이용해서 어떤 그 국제 관계에서 네.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 한국에 대한 카드로 쓰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 보면 남북한을 놓고 경쟁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누가 나한테 더 친하게 네. 대해주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삼각관계에서의 협상 카드로 쓰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계속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가 김정을 지켜 세우잖아요. 그 진짜 의도는 뭘까요? 우선은 트럼프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결국 저분께서는 본인이 드러나야지 만족하는 성격의 사람이고 그 얘기를 한 번 더 미뤄보면 결국 이런 모든 협상은 내가 이니시에이티브를 줬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전 세계 지도자 중에 가장 독재자로 알려진 사람과 가장 어려운 딜을 꺼내는 것, 그것을 타결시키는 것에서 굉장한 본인이 사실은 그때 그래서 저희 노벨 평화상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노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네. 사실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협상 테이블은 앉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퀴즈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임평론가님 퀴즈 내주시죠.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시죠. 트럼프, 김정은의 땡땡땡땡 제안했었다. 땡땡땡땡을 제안했다. 네 글자입니다. 한번 네 맞춰보시죠. 글자. 우리 교수님 혹시 답이 추정? 저는 왠지 저거 뉴욕 투어일 것 같습니다. 뉴욕 투어, 뉴욕에 한번 와봐라. 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봐라. 작가님 답 알고 계십니까? 아, 저는 답은 모르지만 네. 그냥 재미로 말하자면 네. 온천 관광, 온천 관광. 금강산에서 같이 한번 온천 한번 하면 얘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평론가님 답이 뭔가요? 정답은 바로 야구 관람입니다. 야구 관람이요. 네. 그 무슨 얘기죠?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야구 관람을 제안한다는 건 그럼 어디서 만난다는 겁니까?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 가서 야구 볼 일은 없으니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초대인데 워싱턴 어떤 딱딱한 테이블이 아니라 같이 야구장을 가서 야구를 관람하면서 가볍게 우리 얘기나 하자 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저게 가능하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간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제재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도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사업가 기질로서 어떤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던져보는 것이죠. 어쨌든 간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김정은을 계속 트럼프가 언급을 한다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은 뭐 김정은을 어쨌든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관건은 마주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느냐가 결국에는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작가님? 뭐 제가 핵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핵은 꼭 그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북한의 핵을 허용해 주거나 아니면 동결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다른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겉으로 지금 어떤 카드를 쓸지는 몰라도 실제로 굉장한 진전이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미국 조야에서 계속 나오는 분석은 이게 비핵화가 그동안 트럼프가 시도를 했지만 비핵화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용인을 하고 핵을 보유했다는 걸 용인을 하고 뭐 그냥 핵 군축이나 동결 수준으로 그냥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북한의 문제에 한정짓지 않고 예. 트럼프 후보 자체 핵에 대한 입장 표명한 걸 보면 올 1월에 뉴햄프셔 유세 때도 대통령에게 핵 사용에 대해서 면책 특권 줘야 된다. 왜 가져놓고도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핵에 대한 그런 생각을 네, 갖고 있고요. 1기 때도 사실 핵무력에 대해서 진강을 지지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핵에 대해서는 약간 반감이 있고 예. 핵의 감축을 선호하는데 공화당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화당 후보의 특징상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개인적인 신념상 그렇게 핵 감축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는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보면은 해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전략적인 방치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네. 그렇고. 그럼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핵의 군축이든 아니든 핵에 대한 협상에는 진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는 뭐 그 테이블에는 갖고 올 것 같고요. 저는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저희가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 하나 쓰고 싶은데 무풀보다는 악플입니다. 악플. 그런데요, 임평론가님. 네. 김정은의 행보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미국 대선 앞두고 지금 ICBM 기지 공개를 했잖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또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지금 열흘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이 미국에서 나올 겁니다. 전략적 인내이든 아니면 뭔가 좀 시도를 하든 간에 뭔가가 나올 텐데 그에 앞서서 이제 어떤 선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핵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했고, 근데 핵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그 미국까지 날려보낼 그 능력도 있다. 그걸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그 ICBM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ICBM 기지에 가가지고 직접 김정은 위원장님께 만지면서 우리 이것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측에다가 먼저 뭐 대선을 앞두고 압박을 하려는 그런 의도, 그런 이제 차원에서 저런 화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김정은의 속내를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그 추론을 해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 민주당의 전략은 소위 말해서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 표현했던 걸 저는 표현을 하나 하자면은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의 전략은 축구공 전략이었어요. 그냥 굴리면은 천천히 굴리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뻔히 보입니다. 나쁜 방향일 수도 있고 안 나쁠 방향일 수도 있지만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이 민주당이에요. 근데 공화당, 특히 이제 그 트럼프의 공화당, 그 전 말고 트럼프의 공화당은 럭비공이에요. 던졌는데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나쁘게 칠 수도 있고 좋게 칠 수도 있는 것이죠. 뭐라도 하나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한번 뒤통수를 맞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장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영상이 준비되는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o rush. There's no rush. We just want to do the right deal. Chairman Kim and myself, we want to do the right deal. 옳은 그 Speed is not 합의를 이루어야 important. 된다. What's important is that we do the 가장 right deal.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평론가님, 저도 저때 베트남 가서 취재를 해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냥 트럼프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러시아를 거쳐서 엄청 길게 간 김정은이 결국엔 협상장에서 빠꾸를 맞고 돌아왔단 말이죠. 네, 네. 어떻게 쉽게 소위 말하면. 그럼 이런 경우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처잖아요. 그렇죠. 다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에서는 더 이상 뭐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화당 정권 안에서 그것도 공화당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보수라고 하는 네오콘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부시 대통령 그때 말고 그때는 이제 좀 민주당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어떤 이단자가 들어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본인 욕심으로 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때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아니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패를 만회하고 싶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언어를 좀 잘못 썼는데 퇴짜라는 표현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당선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세 번째 시나리오 인물이 등장하는 네타냐후가 등장을 하네요. 네타냐후도 사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골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중동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려는 상황이니까요. 관련해서 또 발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듣고 오시죠. He was asking what I thought, and I just said, you do what you have to do. So I said, you do what you have to do. 작가님, 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 네타냐후한테 이게 무슨 뜻으로 던진 거죠, 트럼프가? 정말 저렇게 아무 뜻이 없는 말을 듣기 좋게 하는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아무 뜻이 없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처한 상황은 네. 딜레마입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유대인 표 중요하죠. 그다음에 보수적인 크리스찬 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정책 공약 중 하나가 자기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응원은 하지만 또 전쟁을 끝내야 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은 뭐라고 못하겠고 그냥 좋게 얘기해서 나는 그냥 당신이 원하고자 하는 일을 응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이요. 재임 기간 동안에는 돈독한 사이기는 했는데 또 잠시 위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네. 있어요. 네. 퀴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타냐후 땡땡에 트럼프 화났다. 땡땡에 트럼프가 화났다. 교수님 혹시 답을 알고 계신가요? 네타냐후 문자에 트럼프가 화났다. 문자, 뭔가 문자를 잘못 보냈네요. 작가님 혹시 답을 알고 계실까요? 저는 의전. 의전. 왔을 때 뭐 의전을 잘못했다. 그래서 화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정답이 뭡니까? 작가님 말씀에 한 글자만 맞습니다.
바로 축전입니다. 축전이요. 네타냐후가 축전을 보내는데 예. 트럼프가 화났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입장은 이거 선거 이거 뭔가 조작 있다. 이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네타냐후 총리가 바로 이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굉장히 화를 냈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F로 시작하는 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네. 욕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났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나랑 이렇게 친했던 네타냐후가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그렇죠. 이런 어떻게 그럴 거군요.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럼 이 두 사람의 불편한 사이는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불편한 사이예요, 작가님? 근데 뭐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4년 동안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사실 그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최악의 관계 그 시기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지금이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이 외교적으로 최악의 관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더 악화될 일은 없겠죠.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현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아마도 바라겠죠. 속으로는 바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트럼프 하면은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유명하잖아요. 재임 시절에도 굉장히 친이스라엘 정책을 내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관련한 영상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ut today we finally acknowledge the obvious, that Jerusalem is Israel's capital. This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recognition of reality. 교수님, 저도 기억하는 게 저 때 발언 있고 나서 후폭풍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런 거 감수하고서라도 본인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건데 그럼 네타냐후도 어쨌든 당선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평론가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타냐후가 하고 있는 건 전형적으로 밀당의 거의 끝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쪽에 붙었기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이스라엘 전쟁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굉장히 비난했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트럼프의 붙는 모습을 보였다가 뭐 이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게 신와르라고 하는 그 하마스 무장정파 지도자가 폭살을 네. 했잖아요. 이걸 보고 사실은 그 인질들 많이 잡아간 그 하마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좀 끝낼 만한 구실들, 이제 인질만 돌아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도 죽었고 하니까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구실도 생긴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한마디로 보면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총리 관저 공격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가진 군사 첩보 같은 걸 미국에서 흘렸다는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미국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당분간은 계속 이용하면서 누가 되던 간에 내가 제일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힘의 균형이 뭐 네타냐후 쪽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변수다 이런 분석이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네타냐후의 어떻게 소위 말하는 폭주라고들 하죠. 이 폭주를 트럼프가 막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국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이스라엘 경제가 조금씩 지금 갉아먹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네타냐후라고 계속해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냐, 그것도 한계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거죠.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의 당선 시나리오 마지막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뜨는데 머니머신이라는 말이 뜨네요. 이것도 관련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작가님, 머니머신이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한 거죠? 우리가 뭔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에다가 이제 머신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네. 뭐 골을 잘 넣으면 골머신, 네. 3점 슛을 잘 쏘면 3점 슛 머신 이렇게 네,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돈을 잘 버는 나라 혹은 돈을 잘 버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뜻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혹자는 이게 무슨 ATM을 의미한 게 아니냐, 그 현금 출납기를 네. 의미한 게 아니냐라고 보시기도 하는데 그 문맥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할 때도 they have a money machine 이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한국이 돈을 잘 버는 경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방위비 얘기 때문에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방위비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그럼 방위비 인상이 불가피할 거다 이러는데 최대 9배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와요. 예, 그게 뭐냐면 올 10월에 트럼프 정부가 혹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랑 미국 사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12차 협정을 마쳤고요. 1조 5천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조 5천만 해도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상승분 8.3%까지 반영한 굉장히 많은 증액 숫자거든요. 그런데 네. 트럼프는 100만 달러 요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13조니까 1조 5천에 한 9배 정도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은 트럼프가 아직도 비분관계하는 부분이 네. 내가 이렇게 해서 한국에 50만 달러까지 방위비 부담 다 시키려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거 다 뒤집어 버렸다. 네. 나는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 불안한 부분이죠. 근데 평론가님. 네. 최근에 트럼프가 발언한 것들 과거에도 그렇고요. 주한미군 얘기를 계속 꺼내거든요. 네. 그럼 주한미군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상 방위비 협상이 안 되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과거에 비하면 주한미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줄어들다가 그럼 완전히 철수한 일이 있을까? 사실 그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병력을 줄이는 거하고 철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이 만약에 철수하게 되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도 굉장히 큰 어떤 그 아시아 전략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조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그걸 원할 리가 없겠지만은 네. 설사 우리가 이제 배짱을 부린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그래 그럼 우린 철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 하더라도 예. 미국 정계에서나 재계에서나 이거를 그냥 놓고 볼 일은 거의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혼자 독자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결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근데 주한미군 문제, 방위비 문제 이런 거 짚어봤지만 가장 현실적인 타격으로 볼 수 있는 게 관세 문제 같거든요. 트럼프야말로 관세 왕이다 이렇게까지 불릴 정도로 폭탄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관세 추가적인 관세 지금 각 나라에 붙이고 있는 관세에다가 추가적으로 10% 이상씩 관세를 붙이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에는 최대 60% 관세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네. 결국은 모든 상품이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비싸지게 만들므로써 야 너네들 미국에서 영업하고 싶으면 미국 안에서 생산해 결국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시켜 이런 스탠스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인가 어제 미국 출신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3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건 관세 이런 측면에서 재앙일 것이다. 재앙이다. 그런 성명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있군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세계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를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여쭤보면은 조 작가님은 트럼프에 관심이 또 많으시니까 네. 이게 제일 궁금해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쭉 봤지만 이거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트럼프의 발언을 너무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 사업가였고 또 엔터테이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항상 많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거기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오늘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뭐 해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해리스가 되면 우리나라가 뭐 마음 편하게 쉬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거기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코너를 또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지식 충전을 점검하고 있죠. 앞서 나온 퀴즈 띄워주시죠. 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땡땡땡땡을 제안했었다. 퀴즈를 내주신 임평론가님을 제외하고 두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야구 관람. 네, 야구 관람 제안했었다 이렇게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미리 보는 미 대선 이후 시나리오 살펴봤습니다.